프로젝트 이독. 저는 들으면서 이제 춘향의 태도라든가 이몽룡의 태도가 사실 이게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 서로를 굉장히 지치게 만드는 태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 기간이 길지가 않네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나요. 왜냐면 이몽룡이 이제 그 아버지가 도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다시 서울로 갈 때까지 만납니다. 이미 이제 결혼을 했다면서요. 그래서 매일 만나죠. 매일 만나고 맨날 놀고 열심히 하는 거죠. 결혼했다가 아니라 연애했다. 결혼을 한 거죠. 둘 사이에. 결혼식. 근데 여러분들도 연애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 여보 당신 하잖아요. 연애를 할 때도. 얘네들의 마음은 마치 이제 진짜 혼약식은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들끼리는 그냥 간략하게 약혼 정도 한 것 같은. 오피셜은 아니고. 오피셜일 수가 없죠. 왜냐면 동네나 그 이몽룡 집안에서나 그게 오피셜이라고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한테 알리지도 않고 법적으로 뭐 신고했다 약간 이런 느낌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었네. 약하네. 아닙니다. 그냥 그러다가 이제 포인트가 여기서 하나가 이몽룡이 결국에는 가족과 함께 떠나가잖아요. 그게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 서울에서 이 아버지한테 이제 그만 서울로 와라 라고 하는 승진해서 그래서 이제 이몽룡은 다시 서울로 가야 돼요. 아버지 따라서. 왜냐면 이몽룡이 지금 성인이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이게 사실 성인이 아니라는 게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독립하지 않은 아버지 돈 써야 되고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어디 갔다 올게 얘기해야 되고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저녁에 엄마한테 전화하고 왜 안 들어오니? 그렇죠. 나 금방 갈게 라고 대답하는. 너 지금 통장 카드가 이상한 데 찍혔더라? 이렇게 전화 오는. 그거 별일 아니야. 친구들하고 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그거 되게 잘났는데 되게 하찮네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그 부모 돈 쓸 때는 하찮습니다. 누구든. 그래서 경제적 독립이 참 중요하긴 합니다. 네, 이거는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시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쵸. 다 이제 다들 이제 그 시기를 빨리 벗어나서 독립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몽룡이 사실은 이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니 춘향이랑 그렇게 연애를 맨날 뻔질나게 했는데 이몽룡한테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몽룡은 뭔가 이렇게 공부하고 싶었고 공부를 하는 것의 목표는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내가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진 인물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들으니까 제가 이전에 알고 있던 이몽룡이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굉장히 다른데요. 그냥 너무 좋아요, 춘향이가. 이몽룡은 약간 유약한 성격이라고 좀 이미지가 있었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나옵니다. 이제 이몽룡의 한 끝. 핵심 기술? 핵심 기술이죠. 근데 그 이몽룡의 한 끝은 사실은 춘향이한테는 한없이 네가 최고다. 네 말대로 따르마 하고 이제 그 대사회적으로는 또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카리스마? 카리스마입니다. 그건 카리스마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몽룡이 우리는 이제 춘향이랑 만나는 그 관계만 봤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하찮아 보였는데 그렇죠. 이몽룡 어떤 캐릭터냐면 밖에선 세고 집에 와서는 여보 나왔어 하는 그런 캐릭터. 도시남 내 여자에겐 따뜻하겠지. 그렇죠. 차도남입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제 이몽룡이 한번 사회생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뭘 봐야 되냐면 이몽룡의 어떤 그 각성하게 되는 계기를 봐야 되죠. 그게 저는 이별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춘향이하고 연애하고 맨날 놀고 하다가 어떡하지? 하는 그 순간이 이제 그 아버지가 자 이제 서울 가야 된다 짐 싸라 라고 하니까 그럼 춘향이랑은 어떡하지? 이제 그때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춘향이 데려가겠다고 본인 엄마한테 그것도 아버지한테 말 못해요. 엄마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나 춘향이 데려가고 싶은데 얘기하니까 등짝 스매싱 맞죠. 네가 지금 기생 데리고 서울 가면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겠냐. 그럼 너 출세길 막히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이제 그 얘기를 엄마가 해주는 거죠. 이몽룡의 엄마가 이몽룡한테
이제 나 춘향이 데려갈래 라고 하는 이몽룡한테 정신 차려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죠. 그렇게 하면은 너는 앞으로 출세길은 영원히 막힌다. 오. 계급이 높아서 그냥 이 문제를 그냥 한 방에 해결해버리는 게 사실은 신데렐라 이야기고요. 춘향이 같은 경우에는 노력해야 돼요. 이몽룡도 노력해야 되고 춘향이도 노력해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노력이 모여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 속에서 춘향과 이몽룡은 아직 미성숙한 사람들의 어떤 감정이 앞선 사랑처럼 계속 표현이 되는데 그렇게 끝나진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아버지로 인해서 이몽룡이 서울로 가게 되면서 이 두 사람이 헤어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그 헤어질 때는 두 사람은 이제 그럼 결국에는 헤어진다는 거를 쉽게 받아들인 건가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 춘향이를 연려로 그린다라고 하면 서방님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성공해서 돌아오세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연려로 어떤 지구지순한 그 여성상을 보여주는 건데 사실 이별 대목에서 춘향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떡하라고? 나랑 같이 산다고 나랑 여보 당신 하면서 살아놓고 지금 나 속인 거 아니야? 나 버리고 간다고? 이렇게 악다구니를 쓰죠. 악다구니를 쓴다. 악다구니입니다. 그거. 신기하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고 이몽룡이 그리고 자기 엄마한테 일단 물어봤잖아요. 나 춘향이 데려가도 돼? 등짝 한 대 맞고 춘향이한테 와서 엄마가 안 된대 하고 얘기합니다. 엄마가 안 된대라고 얘기를 들었으면 좀 한심해 보이긴 했겠다. 악다구니를 쓰는데 그 얘기를 또 월매가 또 듣고 와가지고 아이고 내 딸 신세 다 망쳤다. 이몽룡 너 이놈의 자식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네가 나한테 그렇게 날 좀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너 믿고서 내 딸하고 관계 인정해줬더니 이제 와서 지금 또 딴소리 하냐고 막 뭐라고 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렇죠. 이 새끼. 그렇죠. 그랬더니 이몽룡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걱정하지 마. 그러면 내가 내 짐수레 같은 데다 춘향이 숨겨서 데려갈게. 걱정 마.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 되게 철없는 소리 같은데. 그렇습니다. 대책은 없어요. 그냥, 두고 가는 거가 그래, 역시 안 되겠지? 우리 헤어져서 사는 건 안 되겠지? 그냥 내가 내 짐술에 숨겨가지고 어떻게든 데려갈게. 네가 좀 불편은 하겠지만. 이제 그러면서 데려가겠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춘향이의 반응이 이제 정신 차리는 거죠. 춘향이가. 자기 엄마의 악다구니도 들었고,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몽룡이 그러면 내 짐술에 숨겨가지고 데려갈게. 걱정하지 마. 하는 얘기도 듣고 하면서 처음에 악다구니 쓰던 마음을 조금 진정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춘향이가. 여기가 이제 또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진솔한 춘향이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몽룡이 서울에 갈 때 이제 춘향이가 내가 따라가서 이몽룡 집 근처에 집 하나 얻을게. 집 하나 얻을게. 그래서 내가 그냥 거기서 지내고 있다가 이몽룡은 결혼해야지. 우리 신분 다르니까. 나 사실 알아. 너랑 나랑 신분 다른 거. 우리 그냥 결혼했다고 했지만 나 사실 너한테 기껏 해야 첩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 그게 현실이라는 걸 알아. 춘향이가. 그래서 이몽룡이 과거 급제할 거 아니야 너. 그러면은 과거 급제해서 이제 이렇게 지방으로 지방 관리로 발령받아서 갈 때 그때 내가 부인으로 따라갈게. 서울에서는 부인으로 못 있는다는 내가 본천은 못 되니까 본천은 서울에 살게 하고 그렇게 할게. 내가 그렇게 살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몽룡이 그것도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이몽룡이 싫다고 그런 거예요? 이몽룡이 지금 순서가 조금 뒤바뀌었는데 처음에 이몽룡의 아버지가 서울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처음에 춘향이한테 했더니 춘향이가 생각해낸 대안이 지금 이거였고 그 얘기를 들은 이몽룡이 엄마가 안 된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악다구니를 쓴 거고 그 악다구니를 쓰고 나서 자기 월매가 와서 자기 엄마가 와서 얘기하고 이몽룡이 와서 얘기하고
나 따라가는 거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래 그냥 같이 가자. 그래 모르겠다 그냥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춘향이가 그래 지금은 헤어지는 게 수다. 그럴 수밖에 없겠다. 나 그냥 여기서 기다릴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상황에서 냉정해진 거는 객관적이고 냉정해지고 이성적으로 변한 거는 춘향이었네요. 춘향이죠. 이몽룡은 약간 멘붕이 온 것 같은 느낌이고. 완전 멘붕 왔죠. 근데 지금까지 들은 걸로 봐서는 이몽룡이 딱히 뭔가 이렇게 연애를 잘한다 이런 느낌이 없네요. 그냥 잘 들이댄다 정도의 느낌이지. 이거 연애 잘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많은 남자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그냥 처음에 전혀 모르겠는데. 왜 모르겠으니까 이게 처음에 춘향이가 허름하게 입고 있는데 도도하게 구는 어떤 여자를 봤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근데 그 여자가 허름하게 입고 있는 그 차림새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도도한 태도를 보여요. 그랬을 때 뭐야 저 여자는 자기 분수에도 안 맞게 왜 저런 행동을 해? 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남자의 마음이라면 이몽룡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 여자의 마음을 얻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 안 하는 거죠. 저 여자가 지금 허름한 차림새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를 눈 감아주는 거잖아요. 상대가 원하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귀 기울이는 이 태도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고난도 기술이죠. 그렇군요. 다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소개팅, 미팅 나가면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데, 그걸 뭐, 이몽룡은 자기 얘기 안 하고 그냥 들었다? 뭐, 이런 느낌인 건가요? 굉장히 근데 지금 사회자님께서 헤매고 계시네요. 전혀 지금 감이 안 잡혀요. 이몽룡이 뭘 잘했다는 거야? 이몽룡이 그리고 이런 태도가 사실은 이 이별 대목에서도 보이는 건데 그 이별 대목에서도 처음에 이게 우리가 안 된대 라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 데려가는 거 안 된대 난 서울로 가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도 춘향이가 막 나 어떻게 날 버리고 갈 수가 있어 이러니까 그럼 같이 가자 그래 너 힘들지 그냥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지점들 있잖아요. 상대방이 힘들다고 하니까 그래 맞아 힘들지 라고 하는 거. 저 이제 안 것 같습니다. F. T발놈이 아니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만들어진 F인 것 같습니다. 학습된 F야? 심지어? 느낌으로는 그래요. 왜냐면 처음엔 모르잖아요. 판단을 한 거죠. 지금 상대방이 원하는 이게 아니네? 라고 하는 거를 판단을 해서, 그럼 나는 상대방한테 어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라고 하는. 이거 사실 되게 어려워요. 약간 이몽룡, 지금 말씀하시는 이몽룡의 장점은 연애 기술이라기보다는 약간 처세술의 기술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연애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가요? 제가 연애를 잘 못해서 지금 못 알아듣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그럼 춘향이는 이제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지침을 주네요. 그렇죠. 처음에도 너 나한테 그렇게 하면 나 못 만나는데? 나는 그런 남자하고는 만날 생각이 없는데? 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고 이별 대목에서도 우리가 지금은 따로 난 여기 있고 넌 가야 되겠다. 이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그냥 하자. 라고 해주는 것도 춘향이고 사실 처음에는 감정적인 얘기를 먼저 한 거죠. 나 너무 슬퍼. 나 너무 속상해. 이 얘기 먼저 한 거고 나중에 현실적인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는 그래 우리가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있는 게 맞다. 왜냐면 너도 부모님한테 독립 못했잖아. 부모님이 너 하라 그러면 해야지 어떡하겠어. 연애할 때 상대가 감정적으로 나왔어. 공감을 해줘. 그럼 상대가 이제 F의 모먼트가 지나가고 다시 이성적인 T의 모먼트가 온다. 그런 흐름이 이제 있다는 거네요. 그게 이제 양쪽 다 정상적인 관계라는 거네. 그렇죠. 맞아요? 예를 들면 대충 그렇다고 할게요. 왜냐면 이게 계속 이걸 서로 맞추려고 하면은 얘기가 끝이 안 날 것 같고 그냥 그렇다고 하고 예를 들면은 둘이 싸웠어요. 그러면은 남자가 미안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가 미안해? 뭐가 미안해 했을 때 그냥 내가 다 미안해. 그치. 라고 하는 그것도 많이 노력한 거지. 많이 노력한 거죠. 근데 실제로 빨리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지? 내가 어떻게 얘가 좋아하지? 이걸 생각을 해서 열심히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할 때 춘향이가 너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아, 슬쩍 찔러주는 그렇죠. 현명한 여자인 거네. 너 얼른 가서 아, 이제 이게 이제 춘향이의 기술인 거네. 그렇죠. 이제 어떡하지? 아버지 따라서 서울 가야 돼? 그럼 어쩔 수 없다. 헤어지자. 이게 아니고, 다시 올 때까지 내 기다릴게.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너. 잘 생각해. 다시 나 데리러 올라오면 너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이제 이몽룡한테 각성할 계기를 주는 거죠. 아, 빡세게 공부해서 빨리 과거 시험 해서 와라. 라고 사실은 주문을 한 셈이 되는 거죠. 음, 춘향이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이거는 좀 약간 기술적이네. 양쪽 다 서로가. 그런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거. 그런데 그것도 참, 아니, 춘향은 뭘 보고서 이몽룡을 그렇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이 관계를 어떤 성사시키고 지키기 위해서 이몽룡이 내 이야기에 얼마나 잘 귀 기울여 왔는가에 대한 신뢰가 춘향한테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춘향의 마음도 사실은 좀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서로 좋아만 지내다가 우리가 정말로 신뢰가 있는 관계냐 아니냐라고 시험받는 사건이 이별 사건인 거죠. 왜냐면 마음이 멀어져서 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헤어지는 건데 이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이몽룡한테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춘향이 할 일은 기다리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떤 절대적인 신뢰감으로 기다려주는 거. 춘향이 좀 세고 이몽룡이 받쳐준다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준 느낌이 있네.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뭐 상호 존중이라든가 상호 신뢰라든가 이런 게 생긴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연애 교본 같은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테크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관계를 발전시키고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요걸 보면 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그게 이제 이몽룡에게도 성장에 힘을 준 거고. 아, 성장. 거기서 또 각자가 또 성장까지 해야 돼. 그렇죠. 완벽하네. 완벽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기특하다 하는 관계인 거죠. 그럼 이제 그걸 이제 마지막 시험하는 존재가 이제 변사또인 거죠. 변학도가 거기서는 뭔가 흥청망청한 잔치를 벌인 것처럼 항상 묘사가 되곤 하는데 그거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사실 뭐 이몽룡이나 성춘향은 뭐 기술적으로 뭔가를 된 거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제 맥락상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위한 흐름 아니에요? 거기서도 어떤 두 인물의 뭐 기술적인 부분이 나오나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연애에서 중요한 게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얼마나 잘 지키는가가 기술이라고 한다면 거기서도 보여주는 거죠. 왜냐면 이몽룡이 정말로 서울 딱 가서 춘향이하고의 관계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과거 급제해서 암행어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몽룡이 사실 잠수를 타죠. 잠수? 왜냐면 춘향이한테 편지를 안 보내잖아요. 모르잖아요. 지금 이몽룡이 잠수는 연애할 때 굉장히 안 좋은 행동 아니에요? 안 좋은데 지금 얘네들은 지금 상황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헤어졌잖아요. 이몽룡은 사실 그 다음부터는 이몽룡의 어떤 주도 면밀함이 좀 보이는 그런 파트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아까 얘기한 그 사회적인 카리스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한 지점에서 폭발시키기 위한 빌드업을 하는 거죠. 빌드업. 어떻게 쌓아갑니까, 빌드업?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춘향이한테 연락 안 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거기 모든 계산에 포함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김이 새면 안 돼요. 뭔가 중요한 뭔가를 딱 터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사회적인 어떤 파급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탄을 어떤 한 지점에 탁 터뜨려야 그게 파급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 이벤트의 어떤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조치? 그렇죠. 근데 그 이벤트는 사실 뭘 위한 거냐면 춘향이를 자기 아내로 인정을 받기 위한. 그냥 단순히 춘향이한테 어떤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니군요. 아니죠.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하기 위한. 그러고 보니까 아까 전에 얘기 나왔던 이몽룡은 춘향을 그 첩이 아니라 자기 본처로 맞아들이겠다라는 좀 의지를 드러냈었죠. 그렇죠. 사실은 그걸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춘향이가 이별 대목에서 나 사실 아내가 될 수 없다라는 건 알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몽룡은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이런 얘기 계속 하거든요. 뚝심이 있네 또. 그리고 이 춘향이가 진짜 원하는 걸 자기가 이루어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왜냐면 춘향이가 보통 여자처럼 살고 싶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처음 만날 때부터. 그쵸. 근데 지금으로서는, 왜냐면 이 중간중간에 어떤 대목들이 나오냐면, 변학도가 춘향이를 불러들이는 것도 그렇고, 너 기생이잖아. 그럼 사또가 부르면 와야지. 라고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사또 밑에서 일하는 이방도 기생이잖아.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변학도한테 옮길 때는, 근데 춘향이가, 굉장히 지금 이몽룡을 기다리고, 기혼 여성처럼 행동하고 있어서 어려울 것 같은데, 안 올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변학도는 계속, 춘향이는 기생이지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어떤 춘향의 동료라고 해야 될까요? 그 커뮤니티, 춘향의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들도 이 변학도가 춘향이를 데려오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협박해요. 못 데려오면 너네들 죽는 거야, 알았어? 이렇게 하니까, 행수기생이라고 하죠. 춘향이는 지금 사실은 기생 커뮤니티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수기생이 춘향이한테, 야, 너만한 정절은 나도 있어. 너만 유별나게 굴지 마. 주변 사람들 다 죽어나가. 너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춘향이가 하는 수 없이 변학도한테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초에 대면조차 안 하다가? 안 하다가. 계속 안 가고 버티다가 주변에서 네가 진짜 기생 아니냐? 너 기생이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춘향이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변학도한테 가는 거죠. 자기는 자기가 기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어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그렇지 않아요. 주변의 시선이 너 계속 기생이잖아 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우리까지 힘들게 하지 말고 너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춘향이가 변학도한테 가는 거고, 그랬을 때 변학도가 이 춘향이한테 나라면 내가 너를 아내로 맞아줄 수 있는데, 이몽룡 이미 서울 가가지고 자기하고 급이 맞는 여자하고 결혼했어. 그러니까 나하고 잘 지내보자. 내 수청을 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는 수청을 들어라 하니까. 근데 약간 잘 구슬리는 것 같지만 혼인빙자 간음죄 약간 이런 느낌이 있네요. 그런 느낌인 거죠. 왜냐면 춘향이가 저는 이도령하고 결혼해서 저는 기혼 여성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변학도가 기생이 무슨 결혼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바로 속마음이 나오네. 그렇죠.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춘향이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물리적인 어떤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걸 이제 강요를 했다가 이제 춘향이가 말을 안 들으니까 더 점점 화가 더 차서 이제 내가 그럼 너를 죽이겠다.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장면에서 이몽룡이 짠 하고 등장하는. 이몽룡은 그럼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몽룡이 과거급제하고 나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남원으로 내려오는 거였어요. 춘향이를 찾으려고. 곧바로? 곧바로. 바로 그럼 이제. 그 시점이 어느 시점? 이게 그래서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를 두고도 그게 말이 되냐. 왜냐면 서울에 가자마자 과거 시험 봐가지고 급제해가지고 내려왔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정말로 가능하냐? 이제까지 춘향이랑 연애하면서 놀기만 했는데. 그렇지, 계속 놀기만 했는데.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사실 이 춘향전의 가장 큰 판타지적인 요소가 그 부분 아니냐. 놀았는데. 이몽룡의 능력. 그렇죠. 이게 너무 공부하는 대목이 한 군데도 없는데 갑자기 과거급제한다. 라는 거죠. 근데 이몽룡은 과거급제를 목표한 바를 이루고, 그리고 이제 춘향이를 찾으러 내려오면서, 그런데 끝까지 춘향이하고 월매한테는 자기가 급제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죠. 와서 만나요, 나. 맨 처음에 와서 만나는 게 이제 월매 만나고, 이 월매한테 갔다가 월매한테 아이고 우리 딸 이제 죽었다 어떡하냐 이 사위놈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향단이가 우리 아씨가 슬퍼한다 이렇게 박대하지 말아라 우리 서방님 이제 하면서 이몽룡을 춘향이한테 데려가고, 그래서 춘향이가 옥에서 이몽룡을 만나고, 근데 이 장면이 또 굉장히 감동적인 거죠. 자기를 찾아온 이몽룡. 근데 이몽룡 꼬라지가 아주 가관으로 하고 사실 춘향이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춘향이가 그러니까 거짓골로 간다는 거죠. 모든 걸 그렇죠. 실패한 그렇죠. 사람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 실패하고 막 그렇죠. 집안 풍비박산 나가지고 그렇죠. 몸만 하나 이제 옷, 겨우 건사해서 옷 길에서 주워서 입고 막 이런 느낌으로. 그런 거죠. 왜냐면 나 서울 가서 망해서 나 여기 오면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해서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제 이렇게 연기를 했네? 하죠. 좀 가증스럽네. 이 대목에서의 어떤 이몽룡은 좀 가증스럽기도 하고, 아니, 춘향이 자기 사랑하는 여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언질이라도 그러니까. 좀 주지.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근데 그러면 춘향이의 비장한 난 누구의 수청도 들지 않겠다. 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선언이 그만큼의 파급력을 갖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해석하시는 게 이몽룡이 춘향이를 정식 자기의 이제 본처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인 파급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건을 계속 키운 거네요. 그렇죠. 언론 플레이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진짜 그 고생하고 있는 어느 타이밍도 재가면서 그렇죠.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네. 정치적. 하긴 사실 과거에 급제했다는 거는 정치인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런 어떤 지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 인물이다라고 보아야 하는 지점도 있는 거죠. 통치 계급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왜냐면 자기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춘향이를 끌어올려야 되니까. 아, 그러면 춘향이가 그 급에 맞는 뭔가 업적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 업적을 만들어주는 거죠. 연려, 뭐 이런 그 키워드를 하나 춘향이한테 붙여주려고. 붙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춘향이가 버틴 이 이몽룡하고의 관계를 믿고,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몽룡이 잘 돼서 와서 나를 구해줄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은 아니고, 왜냐면 그랬으면 이몽룡이 딱 왔을 때, 그럼 난 이제 죽었잖아. 난 너 믿었는데 어떻게 날 배신할 수가 있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치. 기대가 다 무너지는 순간이니까. 그렇죠. 그렇진 않죠. 춘향이는. 뭐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향단이한테 내 거 다 팔아서 원하는 대로 만들어줘라. 내 거? 내 재산? 내 재산. 내 폐물이나 이런 거 다 이렇게 처분해가지고 지금 우리 서방님 너무 거짓골이니까 좀 사람 행세 갖추게 네가 좀 보살펴줘라. 내가 지금 못하지만 옥에 있으니까. 그게 이제 진정한 사랑이 사실은 거기에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딱 주는 장면인 것 같은데 뭐 상대방이 이러니 저러니 말은 많았지만 그냥 춘향이는 조건과 별개로 이몽룡한테 이제 빠져 있었던 거네요. 라고 하는 걸 그 장면에서 춘향이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몽룡이 쟤 좀 사네. 쟤네 집 좀 권력도 좀 있네. 그러니까 쟤 조건 좀 괜찮네. 그러니까 나 쟤 좀 어떻게 연애 좀 해볼까?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진심이었다. 라는 거죠. 상대방이 사실은 어떤 모습이었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걸 이제 춘향이가 보여준 거죠. 실패해도 괜찮아. 성공해도 괜찮아. 네가 실패했다고 해서 미워하고 성공했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아. 나는 그냥 너 자체로. 자기 죽게 생겼고 상대는 다 망했는데도 나 가진 거 다 처분해서 이 사람 좀 챙겨줘라라고 이제 그걸 거의 유언처럼 남기는 거네요. 유언이죠. 나 이제 거기서 이제 춘향이의 비장함이 더해지는 거죠. 나 이제 죽었다. 그래. 내가 어차피 죽는 마당에 어떤 이몽룡에 대한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상대방 그 자체에 대한 신뢰고 상대방 그 자체에 대한 애정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춘향이가. 그렇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런 마음을 보여주니까. 이몽룡은 변사또의 잔치에 가서 뭐 시를 써서 뭐 네가 먹는 거는 백성들의 피고 뭐 이런 뭐 식구를 써가지고 기분 잡치게 만든 다음에 다 뒤집어 엎어서 암행어사 출두여 하는 네, 그래서 그걸 하고 그러고 또 춘향을 또 부른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그게 사실은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하는데 이몽룡의 어떤 그 카리스마가 폭발하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인 것 같은데 일단 암행어사가 돼서 변학도를 구금하고 구속하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사회적 힘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그 장면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한테
직업적인 일인 거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만큼 아버지한테 기대서 살던 그때 이몽룡이 아닌 거죠,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치. 남자인 거죠. 그냥, 자기가 권력을 가진 거죠. 그러네요. 아버지의 권력을 빌려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본인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춘향이가 음. 얼마나 숭고한 그 마음으로 자기를 사랑했는가. 자기가 전날 밤에 그 유언 들으면서 느꼈던 그거를. 그렇죠. 그걸 이제 좀.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다 거죠. 공개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내 수청도 들지 않겠냐? 라고 묻고 춘향이가 차라리 죽여라. 나는 누구의 수청도 들지 않겠다. 내 마음은 변치 않는다. 난 누구의 수청도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변학도가 나쁜 사람이라서 뭐 수청 안 들고 좋은 사람 오면 수청 들고 그게 아니고 나는 이몽룡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변함이 없다. 사건 자체가 감정이 굉장히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막 참다가 날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은 망해서 왔고, 그리고 나는 이제 죽는구나 각오를 했는데 갑자기 또 어디서 암행어사 와가지고 변사 또 물려놨고 그러면 나 사나 싶을 마음도 들 법도 한데 이 감정이 진짜 하룻밤 사이에 막 요동을 칠 만한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는데도 죽여라 이렇게 나오는다는 거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와. 거죠.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왜냐면 나는 이몽룡하고의 그 여염집 여자로 여겨준 이몽룡, 여염집 여자로 대우해줬으니 나는 여염집 여자로 죽겠다. 내 보통의 여자로 살겠다라고 표현이 되지만 사실 그게 상징하는 거라고 하면은 어떤 내 개인적인 꿈이라든가 내 이상 같은 거를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준 사람이 있고 지금 결국적엔 그렇게 못 되더라도 최대한 거기에 가까운 모습으로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든 나를 인정해준 사람을 위해서든 마지막까지 그 모습으로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면서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도 그렇게 가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한 거네요. 그걸 보여준 거죠. 약간 이렇게 또 들으니까 또 약간 소년 만화의 주인공 같은 그런 결연함이 있어요. 그렇죠. 네, 춘향이한테는 그런 결연함이 있죠. 그리고 그때까지 이몽룡이 그 순간을 터뜨리기 위해서 말하고 싶은데 나 성공했다고 말하고 싶은데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으면서 그 장면을 위해서 사실은 빌드업을 했다라고 말씀드린 게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보여줄 기회를 준 거죠. 세상에 성춘향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결연함과 인격 같은 것들을 이제 다 드러내고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그 이상을 갖고 지금 현실은 그 이상하고 천리말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은 누구나 있을 수 있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보편성에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죠. 이제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고 뭐 아니면 뭐 누군가한테 사소한 것이라도 각자가 이렇게 지향하는 바, 원하는 바는 있을 테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게 소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춘향이가 원하는 거는 딱 하나잖아요.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 수 있는 어떤 그 선택권을 내가 갖고 싶다. 그치. 사실 춘향이 뭐 왕이 되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어도 사람들이 공감을 못하지. 그렇죠. 쟤 왜 저래? 라고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나 사람답게 살고 싶다.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고 싶어 였던 거네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이 더 커지는 거죠.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지금도 그렇지만 보통 평범한 이렇게 사는 게 가장 어렵다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게 참 예전부터 그랬던 거네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어떤 좀 비장하게 얘기하면 인간 존엄성하고 또 관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존엄한 한 사람이 인간이고 싶다. 그러네요. 이게 그러니까 춘향전이 그냥 단순한 그냥 옛날 전래동화가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굉장히 철학적인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계급주의 타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지만 계급주의 타파는 전 잘 모르겠고 사랑 얘기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주목해 본 거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사랑을 이뤄냈는가라는 모습을 좀 집중해 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정리 삼아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이제 춘향은 뭔가 이렇게 이겨내고 뭐 시련을 이겨내고
하는 인물로 이제 저희가 봤는데, 그 전에 또 얘기를 할 때, 녹음 전에 얘기를 할 때, 이몽룡 캐릭터가 그럼 어떤 사람이냐 제가 또 이해를 못해서 하다 보니까 현 시대의 이제 연예인이랑 비교를 하면 조정석 배우와 굉장히 이미지가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조정석 배우가 뭔가 한없이 가볍고 좀 유쾌하고 그러니까 조금 극중 캐릭터들을 얘기하는 거죠. 조정석 씨가 맡았던.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석 씨를 모르니까. 그죠. 뭐 네. 모르니까. 근데 그 이미지가 가벼울 때는 또 막 가벼웠다가 또 무게를 잡아야 되는 그 순간에서는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가장 유명한 것도 건축학개론에서 납득이 역할도 있고.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말씀하셔야죠.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그런 역할이었네요. 거기서도 나오네요. 맨날 노는데 수석이었다.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한없이 가볍고, 실력은 정말 뛰어난. 그리고 상대가 진짜 감정적으로 상대가 원하는 걸 잘 헤아려주고. 네, 그런 느낌의 캐릭터가 이몽룡이라고 저는 그러네요. 생각합니다. 네.